자, 이제 문학 집중 특강 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시 100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30년대부터 40년대로 이어갑니다. 역시 통시적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가니까요. 배웠던 작품들이 그 시대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울리죠. 문학사랑도 어울리고 또 주요 시인들과도 어울려서 여러분이 쭉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35번 이육사의 시로 가겠습니다. 자, 이육사, 윤동주 역시 1940년대 대표적인 저항 시인들입니다. 자, 주소번호 264번, 본명은 원록이고요. 육사 시집이라는 유고 시집도 있습니다. 자, 제목에 교목이라고 하는 거 사전에 있고요. 이게 원래는 높을 교자를 쓰는 거니까 높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뭐겠어요? 굉장히 커다란 나무, 즉 나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갈매나무, 바로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에서 눈을 막고 있는 그 굳고 정한 갈매나무의 분위기처럼 나 역시 커다란 나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약 5m 이상이 넘네요. 정확하게는 한 8m 이상 넘는다고 하네요. 소나무와 같은 아주 굵기가 굵고 그렇게 고든 나무를 교목이라고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현시에 굴하지 않는 꿋꿋한 의지가 바로 나는 교목, 커다란 나무가 되겠다. 뭐가 되지 않고 시에 의하면 꽃이 되지 않고, 꽃은 오히려 여기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피고 쉽게 지는 그런 꽃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커다란 나무가, 아름드리 소나무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연물인 교목을 통해서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 정제된 형식미 또는 가군이라는 거 이제는 알겠죠. 뒤에 서술어 특정한 어미들이 반복될 때 이걸 가군이라고 하니까요. 자, 시 한번 봅시다. 꼽히지 말아라, 뉘우침 아니라, 흔들지 못해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가군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다리각자를 써서 끝에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뚝 남아있는 나무, 꽃 피지 않아도 좋은 커다란 나무. 지금은 내가 어떤 시련 속에서 낡은 거미집 속에서 이것을 약간 부정적 의미의 일제 강점기로 봐요. 이 속에서도 나는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 바로 독립의 나를 염원한다라고 하거든요. 끝없는 꿈길에 설레면서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의지를 이 부정어와 함께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후회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 쓰다가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조국 광복을 위해 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더라도, 역시 당연히 일제겠죠. 어떤 바람이더라도 나를 흔들진 못할 것이다. 왜? 나는 교목이니까. 나는 잎이 커다란 또는 나는 키가 큰 교목이기에 어떠한 바람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육사의 대표시, 원래는 광야, 절정, 청포도, 그리고 이 교목이라는 시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절정도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 일단 역설법이 사용되어 있고요. 우리 외래어 표기법으로 말하면은 클라이맥스, 즉 정말 극한적인 시련, 어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일 수 있는데 오히려 시인은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절정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겨내겠다, 이렇게 되게 또 역설적으로 극복을 합니다. 극한 상황이 지금 절정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겨내리라, 초월적 인식 말이죠. 여전히 지사적이라는 선비정신이라는 거잖아요. 선비다운 모습, 이런 게 바로 이육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성적 이런 말들이 계속 있지만 역설적 표현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하는 역설법을 통해서 시련을 초극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그것이 강인한 의지 같습니다. 현재형 시제에 반복되고 있고요. 시 역시 한번 갈까요? 휩쓸려 오다 서다 없다 보다. 현재형 시제를 통해서 어땠다고요? 강인한 의지 또는 대결 의식을 드러내려고 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절정의 상황, 매운 계절부터 그 다음에 북방으로 휩쓸려 왔고 하늘도 지쳐 끝났으며 서리빨 칼날진 곳에 무릎을 꿇을 꽃조차 한 발 디딜 꽃조차 없다, 이렇게 극한적인 절정의 상황을 줍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쯤에서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엄청 힘드니까 눈 감고 다시 한번 따져본 거예요. 절망해서 눈 감는 게 아니라 나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그래, 이겨내자. 힘드니까 극복하자, 이렇게 갔다는 거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가장 또 주제행이면서 또 핵심적인 표현이면서 한국시 통틀어도 가장 멋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평론가들이 꼽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겨울과 강철은 시련입니다. 마이너스고요. 대신에 시련을 보통 차가움이라고 말하고요.
무생명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겨울과 같고 강철과 같은, 이때 강철은 좋은 의미의 단단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의미의 아주 차가운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이 극한적일수록 오히려 나에게는 희망이다. 이렇게 희망이다. 극복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플러스, 즉 시련은 희망이다. 이렇게 딱 두 단어로만 연결하더라도 벌써 이게 역설이죠.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데 왜 기뻐요?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거든요. 이 힘든 것은 다음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조금 힘들면 그 정도는 힘든 게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게 오히려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육사. 정말 지금 기준의 전과 18번. 과거에 정말 소년단부터 역시 독립운동을 위해 쓰고 옥고 생활을 오랫동안 치렀음에도 이런 순수한 의지, 오히려 막 욕하고 싸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겨낼래요. 힘드니까, 정말 힘드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한 게 굉장히 멋있는 19절이 되겠습니다.